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형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 측에게서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 중입니다. 최 씨가 상당 부분의 대화를 누락하고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최 씨는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200건 이상 지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그 이유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최 씨와 김 여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최 씨가 2022년 9월 7일 김 여사에게 디올백 사진을 보내며 면담을 요청했을 때 일정을 조율한 인물로 최 씨는 9월 13일 김 여사를 만나 디올백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시점을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가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국정 시스템의 완벽한 붕괴 서막을 보는 듯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며칠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 여사의 문자 논란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와 부속실 인사에 개입했고 해외 순방에서도 김 여사의 행보가 더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영부인이 된 후 명품백 선물 논란을 일으켰고 총선 기간 중 한 전 위원장과의 문자 대화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김 여사와 한 전 위원장이 나눈 대화를 누가 공개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실이 초기에는 입장을 내지 않다가 사건이 커지자 선을 긋기 시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만약 문자 공개가 김 여사 측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정무적 판단을 대통령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한 전 위원장과 논의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사적 인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의 대화를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이는 집권 정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상의 없이 여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이는 여사의 잘못된 판단이며 상의 후 보낸 것이라면 한 전 위원장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영부인과 여당 대표의 사적 대화를 보며 한숨부터 나오는 게 사실이다라며 국정 시스템의 붕괴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보안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 전화로 통화한 사실과 영부인이 여당 대표와 사사로이 국정을 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 서류 제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청원심사소위가 현장조사,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 학식 경험 있는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위원회를 포함해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 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청원은 빠르게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의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 동의 기간은 20일까지지만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일주기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해 법사위 논의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고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탄핵 추진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8일 미복귀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에게는 다음 주 초까지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9월부터 수련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고 사직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입니다. 정부는 9월 전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전공의 복귀율은 저조합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3,756명 중 1,104명만 근무 중입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9월부터 다른 병원의 동일 과연차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대규모 사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올해 하반기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저조할 경우 병원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줄이고 빈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로 메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병원은 경증 환자, 대형 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이 메가줄당 1.41원 인상됩니다. 이는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약 6.8%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가스요금은 한 달에 약 3,7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가 반영을 고려할 때 최소 10%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수금 해소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여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누적 적자 문제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유가와 환율 변동이 추가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에너지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서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이 4.1%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0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 12개월 평균인 22만 명에 못 미치지만 정부 일자리가 7만 개 증가한 영향입니다. 반면 민간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6월 실업률은 5월의 4.0%에서 0.1%포인트 상승한 4.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인 4.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에 앞서 노동시장에 더 큰 약화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인 9일 전국적으로 흐리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10일인 모레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전남권과 경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보됩니다. 최근 많은 비로 인해 저수지 붕괴와 하천 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내일의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이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